네, 일단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인데, 네, 중국의 3분기 GDP 네, 성장률 발표됐습니다. 7.4% 예상치와 부합한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. 자, 전문가들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지, 뭐 올해 중국 경제 어떻게 좀 침체 우려가 많았는데 좀 그런 우려는 그런 부담은 좀 더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증권의 성연주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네. 조금 전 그 발표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결과부터 좀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죠. 예, 7.4% 나왔고요. 예상치 7.4%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. 대신 전분기 7.6보다는 좀 하락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요. 오히려 이번 그 지표 발표로 3분기 접전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고요. 전반적으로 3분기 때 소비 부양 정책 및 수요 부진으로 좀 전분기 대비 하락은 했지만 9월달 지표가 또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4, 4분기는 좀 반등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다라는 판단입니다. 네. 자, 일단은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, 한숨 돌리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,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4분기, 이런 그 전망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, 뭐,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7.5% 성장을 자신한다. 이렇게 또 약간 좀 긍정적인 톤으로 또 얘기도 했고요. 그래서 그 4분기라든가 연간 전망 어떻게 되는 건지, 또 우리 또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이거를 좀 바라보고 접근해야 될지 좀, 말씀해 주시죠. 예, 4분기는 우선 속보 반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가장 네. 큰 이유는 이제 기저 효과랑 그다음에 정권 교체 이후에 해소되는 그런 어떤 투자 증가율 상승 그런 부분들의 영향 때문에 이제 4분기는 반등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 폭에 따라 좀 다른데요. 한 7.6% 정도 되더라도 이제 연평균 성장률 자체는 8%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의 그동안의 이제 성장률 목표치 8%대는 좀 달성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고 대신 4, 4분기 반등세는 내년까지는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8% 성장은 이제 좀, 기대치 낮추고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말씀이었습니다.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좀 반등세가 이어질 거다. 그럼 내년은 올해보다 중국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한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나요? 어떻습니까? 네, 뭐 8%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이제 12월에 이제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에서 이제 첫 그 회의가 열리는데요. 이제 네. 그때 이제 대충의 어떤 그 시진핑 신정부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내년 3월에 이제 실제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. 실제적으로 그 정책 강도 자체는 뭐 이렇게 기대하는 만큼의 크지는 않겠지만 소규모의 투자 부양 정책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기 하방 경기성을 높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중국 경제 4분기부터 좀 회복고 상승세가 GDP 증가율이 좀 다시 또 이게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내년에는 8%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중국 중앙은행이라든가 뭐 정부 차원에서 뭐 부양책 열심히 지금 내놓을 거다. 또 이제 특히 정권 교체 이후에 그런 기대감이 많은데. 네,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중국 경기가 뭐 상당히 좀 경착륙 하는 거 아니냐, 이런 불안감들 좀 많았었는데, 3분기 GDP 발표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, 또 이렇게 약간 그 톤이, 어떤 추세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시장은 크게 변함없이, 네, 그 보합권 수준에서, 네,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양상입니다. 자, 정호찬 기자가 준비한 기자들이 떴다 시간, M&A 이야기 시간으로 넘어갑니다.